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컨설턴트 태훈입니다. 오늘은 대운에서 들어오는 정제 편제의 재성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이들 재성이 언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었던 구독자분 한 분의 실제 사주 해석의 예를 통해서 대운의 재성에 대해 한번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대운의 재성을 보실 때도 사주 원국의 재성부터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경호년의 년간의 편제를 갖고 계시니 앞서 공부하신 바와 같이 초년궁이나 조상궁으로 해석하면 재물이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국가궁, 세계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이나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이나 해외에서 생재를 한다고도 볼 수 있어서 이분 사주에 정관이나 편관의 관성이 함께 있다면 그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다만 이분 사주는 무관성이니 이 부분은 잠재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조하실 점은 연간 편제의 주위에 비겁들이 가까이 있으니 이는 쟁제의 가능성이 높아서 이분 사주 연간의 편제는 오롯이 나의 재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에게 연간의 편제는 내 소유의 재물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재물이거나 또는 내가 소비하고 활용하는 재물이라고 보시고 사주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의 대운으로 들어오는 정제 편제의 재성운을 살펴보시면 16대운의 지지로 편제가 들어오고 또한 46대운과 56대운의 천간으로 정제와 편제가 들어오는데요. 우선 16대운의 편제는 사주원국, 연간의 편제와 연동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10대의 나이 대운의 재성은 부모님 재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사주 해석을 하실 때 이를 감안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46대운에 들어오는 신금정제는 사주명의 일간과 그리고 병화 비견과 병신합이 되는데요. 이는 재성합이니 재물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비견들과의 쟁제의 구조가 옮기이니 비견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야 하는 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쟁제를 해석하실 때 비겁들에게 뺏느냐 뺏기느냐를 해석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대운의 재물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원국에 비겁을 갖고 계시거나 대운세운에서 비겁운이 들어올 때의 군비쟁제, 군겁쟁제의 상황에서의 사주 해석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이분 사주의 병인일주와 월의 병술일주의 비견, 그리고 년의 경호일주의 겁재 중 46대운에서 들어오는 신금정제를 취하기에 가장 유리한 간지는 어느 간지일까요? 우선 병화와 신금은 병신합이 되니 일간과 병화비견은 신금정제와 합이 될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 오화겁제는 정제와 합의 구조는 아니니 쟁제의 상황에서 불리하니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일간과 병화비견 간의 우위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병인일주의 일간은 목생화로 생을 받으니 물상으로는 병화의 불이 타는데 나무를 계속 넣어주는 형국이라 병화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겠고요. 반면에 병술, 월주의 병화는 화생토로 술토를 생해야 하니 이는 어느 정도 타고난 이유는 꺼지는 불길이라 병인과 병술의 경쟁에서는 병인이 최종적으로 살아간다고 봐야 하니 결국은 일간의 병화가 46대운의 신금정제를 차지한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견겁제들과의 뺏느냐 뺏기느냐의 쟁제에 대한 해석은 간지들 간의 힘과 지속력의 우위를 살펴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운의 해석으로 돌아와서
46대운의 정제운기에는 우선 화생토로 비견들이 식상을 생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 이는 비견 활용의 운기로 만드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 되면 토식상에 의한 토생금의 식상생재로 연결됨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56대운은 대운의 운기가 토생금의 식신생재로 들어오는데요. 이분은 사주명에 식신생재의 구주를 이미 갖고 있으니 대운에서 식신생재운이 들어온다는 건 식신생재가 더욱 왕성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56대운과 사회궁인 월지간에는 진술충이 일어나니 이는 식신들 간의 충이라 식신의 재능을 사회에서 발현하면서 생기는 변화 변동이 많은 56대운이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식신생재의 재물을 포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운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6대운의 정제운기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해석해 보시겠는데요. 우선 정제의 대운이니 이분은 46대운의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간의 병신합의 구조는 일간과 비견과의 경쟁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명이라면 동료들과의 연봉에 대한 경쟁으로 볼 수 있으니 승진이나 승격을 두고 비견들과 경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자영업의 경우에는 비견인 경쟁사나 동일업종의 가게와 손님을 두고 경쟁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는 비견은 손님일 수도 있으니 손님에게서 돈을 받는 걸 쟁제로 보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분의 사주는 이와 같은 쟁제의 상황에서 일간의 병화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 이 사주를 갖고 계시는 분은 46대운의 정제운기가 재물을 벌고 모을 수 있는 운기가 확실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주는 46대운에서 사주명과 운에서 들어오는 비겁들을 화생토로 나의 식신상관을 생하게 하는데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의미는 사주 내의 비겁들은 직원이나 동료들일 수가 있고요. 또는 고객으로 볼 수도 있는데 비겁들이 나의 식상 재능을 생하는 거니 결국은 나의 식신생재를 돕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자영업의 경우는 비겁들이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것, 결국 나의 식신상관, 재능을 키워주는 거라 볼 수가 있으니 비겁이 식상을 생하게 한다는 것, 비겁의 사람들이 나의 식상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적절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46대운의 지지에서 사회궁인 월지와 사술 원진이 걸리는데요. 이는 화생토의 원진이니 비견들이 식신을 생하는 과정에서 원망이 생기고 화를 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 이를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비겁들에게 화극금으로 쟁제를 하게 하면 화생토의 사술 원진은 해소가 될 텐데요. 이는 재물의 보상이 비겁들이 원망인 사술 원진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6대운에는 일지의 편인과는 인사형이 걸리는데요. 이는 내가 갖고 있는 편인의 생각과 비견들과의 형에 의한 마찰이니 이 또한 비견 활용의 상황에서의 마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주명이나 대운, 세운에서 들어오는 충이나 형은 합으로 해결을 하면 되니 합을 만들게 되는 간지를 약신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분 사주의 경우는 46대운 지지의 사화를 사주명 연지의 오화와 사호 반합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 이는 비견과 겁재의 방합이라 비견 겁재들의 팀워크를 키우거나 또는 단체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을 통해 비겁들의 합을 만들어주게 되면 인사형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유효적절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46대운은 비견들과의 다양한 부대낌이 있는 운기지만
그로 인해 나의 식상 재능을 살리고 또한 식신생재를 할 수 있는 운기이니 직장명이든 자영업의 명이든 간에 사람을 활용한 재물을 만드는 사주와 대운의 운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운에서 들어오는 재물운기 해석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해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분 사주의 56대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이어서 세운으로 들어오는 정제편제의 재물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